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펜실베니아 커뮤니티 가이던스 센터 정신과에서 근무 중이신 아이반 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저희 토마스 에넨코와 인연을 맺고 최단 기간 6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경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토마스 에넨코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요양병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셨습니다. 현재는 계약 기간을 마치시고 펜실베니아의 가장 큰 병원인 UPMC 대학병원을 거치셨고 또, 네, 또 정신과 전문 간호사 MP를 취득하신 후에 현재는 정신건강연구소 CEO로도 활약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반진 선생님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혹시 화면 지금 네, 켜주신 거죠? 네, 켰어요. 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선생님께도 질문을 제가 하나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환자실 위주로 경력을 쌓았고요. 토마스 엠코를 통해서 미국에 이민을 왔고, 미국에서 첫 직장은 그 한국의 요양병원 같은 그 스케일 너싱 퍼실리티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영주권 계약 기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았고, 쉬는 날에는 그 미국 간호대학에서 RMBA 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미국 정신과 전문간호사 MP 과정까지 마쳐서 현재는 미국 정신과 전문간호사, 정신과 MP로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테슈바 정신건강연구소라는 비영리 단체를 미국에 설립을 해서 이 단체의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미국 간호사가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 원래 학부 전공은 그 영어 통역 번역인데요. 개인적인 뜻이 있어서 좀 늦게 제가 32살에 그 늦은 나이에 간호대학에 다시 들어갔고요. 근데 그 당시 졸업하고 일할 때는 그 현장에서 남자 간호사의 미래가 좀 보이지 않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한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저희 같은 그 학교 졸업하신 선배님이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미국에 오면 나이는 보지 않는다. 도리어 간호사한테 MP 같은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한국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네, 미국 간호사가 되고 결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미국의 첫 경력이 요양병원이시잖아요.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실제로도 정말 많이 바쁘고 힘든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스케일 너싱 퍼실리티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약간 한국의 요양병원하고 좀 비슷한데 모든 처치는 다 합니다. 뭐 주사도 주고 약도 주고 또 드레싱도 하고요. 일은 어려운 편은 아닌데 이제 환자를 좀 많이 본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왔던 시기에 대일 근무자가 보통 간호사 한 명당 환자 한 30명 정도 봐야 했고요. 나이트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봐야 했는데 일은 단순했지만 이제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한 2년, 3년 전에 이제 제가 거주하는 이 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요양병원 같은 데도 간호사 한 명당 그 환자 수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15명인가 20명으로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요양병원과의 이제 경력을 마치시고 난 뒤에 대학병원에 이직에 성공하셨잖아요. 그 노하우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요양병원의 아까 그 근무의 단점이 환자를 많이 본다는 게 단점인데 저는 그게 또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환자를 만나니까 그만큼 영어를 할 기회가 많고 또 환자가 많으니까 다양한 상황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험도 쌓이고 또 문제 해결 노하우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직한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근처의 미국 병원들은 내가 어떤 질환을 가진 환자를 받고 어떤 약물을 알고 있고 또 어떤 기계를 다뤄봤고 또 환자와의 문제, 환자 보호자의 문제, 의사와의 문제, 다른 간호사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대처했느냐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또한 그 제가 지원했던 대학병원은 그 대학병원이 추구하는 가치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를 또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
보통 이제 그 대답할 때 기승전결로 대답을 하는데 주로 이제 결과 쪽에서는 항상 팀워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병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질문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지만 그 요양병원에서 또는 한국의 병원에서 경험한 것들 토대로 잘 대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직전에 일하셨던 UPMC 병원의 베네핏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UPMC 그 병원은 이제 이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가장 큰 병원이죠. 아마 다른 주에 있는 큰 병원과 그 베네핏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좀 고급 식당 같은데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고 뭐 당연히 공부를 더 하고자 하면 학비 지원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네, 그게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정신과 MP로서 현 근무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실까요? 한국의 정신과 의사하고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환자 진료하고 약 처방하고 검사 처방하고 소견서 쓰고 또 탁과에 진료 의뢰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요. 제가 또 맡은 일은 정신과 환자 재활 서비스를 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일하는 그 외래 센터는 좀 규모가 큰 편이어서 병원에 입원시킬 정도의 환자는 아니지만 증상이 아직 불안정한 그런 급성기 환자들도 보기도 해요. 음, 그럼 MP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그럼 또 정신과 MP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따로 뭐 준비라는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대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대학원에 서류를 냈고요. 그 MP 과정 입학에는 최소 그 미국 간호사 경력 1년, 최소 1년은 필요하고, 그리고 공부 과정에서는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간호사가 아니라 이제 처방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사에 준하는 정도의 강도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정신과 MP를 선택한 건 졸업하면 다른 MP들 이제 마취 간호사 빼고 다른 MP들과 비교해서 연봉이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더 높아요. 그리고 오피스에서 앉아서 이제 환자를 보기 때문에 몸이 좀 편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화상 진료가 활발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환자를 볼 수 있고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MP를 지원하셨을 때 학점이나 추천서, 병원 경력, 영어 성적 등이 중요할까요? 일단은 그 보통 학부 성적이 4.0 만점에 3.0 이상이어야 하고요. 뭐 참고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 대학에서 R&B 예선을 하고 나서 학부 성적이 3.8이었고 제가 지원한 정신과 MP 프로그램 추천서가 필요 없었고요. 대신 병원 경력이 1년 이상 요구했고,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보통 토플 성적을 요구를 하는데, 미국에서 그 학사 학위를 갖고 있다면 영어 성적은 면제입니다. 네. 그럼 MP와 의사와의 관계는 좀 어떨까요? MP와 의사의 관계는 그냥 수평적이에요. 동등하게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수평적이고 굳이 뭐 차이를 말하자면 아마 프로그램의 차이나 타이틀의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대 프로그램, MP는 MP 프로그램이고 뭐 졸업하고 나서 일할 때는 의사는 MD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MP라고 부르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현재 DMP 과정을 진행을 앞두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DMP까지 취득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MP 과정도 이제 졸업 후에 이제 현장에 진입하는 수준, 그래서 그걸 보통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박사 과정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뭐 MP를 지금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박사 과정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MP 대학원들도 점점 박사 과정까지 끝마쳐야 MP 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바뀌고 있어요. 네. 선생님이 좀 특이한 현재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본인만의 정신건강연구소를 설립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제 제가 만약에 MP가 된다면, 정신과 MP가 된다면, 제 나름의 이제 사회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요즘 시대가 이제 심리나 정신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제 주변에 이제 어찌하다 보니까 심리 상담 이쪽에 박사 학위 친구들이 많고,
또 가정의학 NP들이나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많아서 함께 협력하면 이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에 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고 오면 좋을 만한 게 무엇일까요? 아까도 많은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수거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보통 미디어에서 많이 배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의학 용어에 대해서 발음을 좀 많이 고치고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어, 고친다고 해서 고친다고 왔지만 처음 이제 미국에서 병원에 일을 시작하기 되면 여러 가지 충격을 좀 받으실 수 있죠. 본인이 취업해서 가게 되는 지역을 미리 알게 되면 그 지역의 영어 사투리 같은 게 있거든요. 영어 사투리라든지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종들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문화 같은 걸 미리 공부하고 오면 처음에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이제 뭐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때 그런 게 좀 좋은 주제가 그러니까 대화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그럼 선생님의 미국 간호사로서 목표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의 계획,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MP로 일을 하고 있어서 최소 5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서는 제 오피스를 이제 여서 환자를 보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기회가 되면 이제 뭐 간호대학,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간호대학 학부에서 정신간호학이라든지 아니면 양리학을 지도해보고 싶고 또는 뭐 정신과 MP대학원, 미국에 있는 MP대학원에서 실습지도 교수도 해보고 싶고 또 이제 정신과 관련 전문 서적도 출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미국 생활에 만족하시는지 별 5개 중에 몇 개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 미국 간호사로 미국 땅을 밟았을 때는 5점 중에 1점이라고 하고 싶어요. 1점.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낯설고 모든 게 어렵고 그리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첫 1년 동안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가 다 지나고 지금의 현재는 5점 중에 4.5점이라고 할게요. 제 이름의 집도 있고 제 이름의 비영리 법인도 있고 현재는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연봉을 받고 있고 또 하루 8시간만 일하고 칼퇴하는 워라밸이 보장되는 삶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좀 한국 생활과 미국 생활을 비교해 보셨을 때 생활적인 부분도 좀 괜찮으신가요? 어, 그거는 질문이 없었는데 네, 조금 빨리 끝나서, 네. 네, 생활적인 면에서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와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를 비교하더라도 미국에서 간호사로 생활할 때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어떤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되게 개인주의적이라서 뭐 퇴근하고 나서 뭐 그저 서로 노터치 뭐 이런 거잖아요. 삶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고 이런 게 또 좋았던 것 같고 미국에서 간호사와 MP의 그거를 비교하자면 MP로 일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간호사로 피곤함을 점수로 따졌을 때 MP는 거의 뭐, 만약 간호사로 일하는 게 10으로 힘들다면 MP는 한 1 정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MP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되게 좀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MP로서의 또 DMP로서의 앞으로의 선생님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